오늘 3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그 의결이 있을 예정인데 과연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그 탄핵 소추가 통과가 될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일단은 150석까지 나오면 151석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그 탄핵 소추가 부결이 되는 거죠. 그 국무총리니까 저기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국무총리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200석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아무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50에서 151에서 199까지 그 중에 어떤 숫자가 나오든지 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번도 아니고 1번 150석 이하 2번도 아니고 200석 이상 결국은 3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151에서 199까지. 그랬을 때 중요해지는 사람이 누구냐.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만약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그 부결됐습니다라고 땅땅땅 두드리면 그나마 이제 수습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그 탄핵 소추는 의결됐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망신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게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그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선언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제목이 국무총리 한덕수예요.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아니고 비겁하게 제가 봤을 때 비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무총리 한덕수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 탄핵 소추를 한 거고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의 자격에 있는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151석만 나오면 탄핵 소추는 의결이 되는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은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냐? 이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덕수 권한 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한덕수, 하나는 국무총리로서의 한덕수. 그런데 국무총리로서의 한덕수는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 국무총리 측에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탄핵이 된 게 아니니까. 네, 추 선생님 아까 뉴스엔진에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한덕수 지위는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200표 이상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덕수 총리가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식으로 처신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 그 트리스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그 지위는 그 직은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뭐 국무총리 역할은 못해도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은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틀 자체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 아니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탄핵 소추 사유 좀 띄워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데 저건 이제 제가 조선일보에 저렇게 정리해 놔가지고 제가 저걸 떠왔는데 공식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첫 번째 총리 직무 관련, 두 번째 권한대행 직무 관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총리면 총리로서의 탄핵소추 사유만 이야기해야지 왜 권한대행까지도 집어넣느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총리 직무 관련 저 사유 중에 이게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너무 약하다고 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총리 직무 관련만 해가지고 저 세 가지가 누가 봐도 저런 짓을 했어? 한덕수 총리가 저런 짓을 했어? 그러면서도 총리직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탄핵돼야지. 이렇게 공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권한대행 직무 관련은 넣지 않았을 텐데 그것만 가지고는 총리 직무 관련만 가지고는 너무너무 탄핵소추 사유가 약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권한대행 직무 관련 저 사유가 들어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논란이 들어가느냐. 아니 권한대행 직무 관련이 들어갔으니까 200석 넘어가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한대행 직무 관련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서는 맞지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게 권한대행 직무 관련을 집어넣기 때문에 오히려 그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오길래 또 한 시간 가까이 한 바퀴 이렇게 삥 그 산 타고 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문을 쭉 봤더니 저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총리 직무 관련해서 탄핵소추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권한대행은 도대체 왜 집어넣었대?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곰곰이 보니까 저 총리 직무 관련만 가지고는 탄핵소추 사유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특검법 제의 요구권을 건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시는 게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드바이스 했다는 이야기죠. 아니 건의도 못 합니까? 만약에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이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그게 한덕수 총리 책임입니까? 만약에 해병대원 특검법이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그거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국무총리 책임입니까? 이거는 다 대통령 책임이잖아요. 건의는 할 수 있지. 저도 건의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이재명 대표한테도 건의할 수 있겠네. 대표님 제발 이제는 좀 그만 좀 하세요. 그 다음에 뭐 트럼프한테도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지만 미스터 트럼프 우리나라 좀 살살 해주고 SMA 자금 방위비 분담금 그냥 1조 5천억만 해. 100억 달러 그딴 이야기 하지 말고 건의할 수 있잖아요. 건의하는 게 잘못인가? 그런데 건의하는 게 잘못했다는 이야기야.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비상계엄 관련 위헌 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덕수 총리가 그 계엄령 선포할 때 공모했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깜짝 놀랬대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그때 12월 3일 화요일 날 밤중에 저녁 다 먹고 아마 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저녁 자시고 화요일이니까 뭐 오늘 피곤했네. 뭐 오늘 국무회의도 있었고 뭐 그랬으니까 피곤했네. 그러니까 나 들어가서 좀 쉬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대통령실이겠지 거기 용산으로 한남동 관저가 아니고 그래서 왜 저녁 먹었는데 왜 또 그 대통령이 부르시나 그러면서 어리둥절하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무회의가 뭐 한 9시쯤 시작됐대나 뭐 9시인가 뭐 언젠가 뭐 그때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말로는 그 국무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총리님 사실은 오늘 계엄령 발표가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주장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는 아니다 난 그런 이야기 듣도 보도 못했다. 내가 계엄령의 기억자를 들은 거는 누구한테 들었느냐. 대통령이 갑자기 다 국무위원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계엄령을
그 발동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계엄령을 들었지 그 전엔 나 듣도 보도 못했다. 서로 총리하고 그 김용현 전 장관하고 이야기가 조금씩 틀려요. 완전히 그 조금씩 틀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하고 공모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없고 묵인했습니까? 방조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을 뿐이지 진짜 대통령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어떻게든 못 가게 그냥 그 인간 벽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걸 갖다가 못했을 뿐이지 한덕수 총리는 제가 봤을 때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 우리 애도 못 막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막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 조태열 뭐 외무부 장관 같은 외교부 장관 같은 분은 계속 쫓아가면서 대통령님 지금 만약에 비상계엄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외교적으로 큰 문제 발생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이거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힘든데 가뜩이나 힘든데 더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말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묵인과 방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국무총리한테 무과실책임 묻겠다는 건가? 말이 안 되고. 제일 웃긴 게 세 번째예요.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가 구축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다? 구축을 시도했다. 야, 진짜 탄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고위공직자를 그 직에서 파면하는 게 정당화될 정도로 아주 중대한 위헌적 행위나 위법적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 행위가 직무집행 중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됐다가 그러다가 탄핵소추가 그 탄핵 심판에서 그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키웨스트 심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왜 기각이 됐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각된 게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써낸문에서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라고 하는 거 다 인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총선이나 뭐 이런데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뭐 그런 것들도 다 인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써낸문 같은 데서 돈 받은 거는 대통령 당선되기 전의 일이니까 이거는 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다른 뭐 몇 가지 그 사유들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직에서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탄핵 그 소추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세 가지 사유 가지고 탄핵 결정을 내릴 그 헌법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9대 빵이 나올 거예요. 9대 빵이.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더 보강해야 되겠네 탄핵소추 사유를. 그래가지고 기껏 보강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이 있어요.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그거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설특검법에 따라 가지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아마 지체 없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지체 없이 그 후보자를 추천 뭐 해야 한다. 뭐 요런 정도 내용인데 그거를 갖다가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를 삼는 거는 저거일 겁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이런 것들이 이거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행한 게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서 행한 거고 제가 어제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행한 저 사유는 그 탄핵소추가 그 통과가 되려면 의결되려면 몇 석이 필요하다? 상식적으로도 200석이 필요한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왜 그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저 그 세 가지에다가 추가적으로 권한대행 직무까지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타이틀은 국무총리 한덕수지만 저 권한대행 직무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의결될 탄핵소추안은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한덕수에 대한 그 탄핵소추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0석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마어마한 그 반동을 갖다가 맞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법리적으로 계속 헌법재판소에다가 뭐 가처분도 넣고 뭐 권한제의도 하고 뭐 효력정지 가처분도 하고 온갖 그러한 법적인 조치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저거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그 논란이 그 서로 간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 좀 띄워주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되어야 된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우선돼야 된다. 왜냐? 야당은 빨리 임명하라고 난리고 여당은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난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도 아닌데 나는 지금 권한 대행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오쇼. 그러면 내가 그 임명하겠다. 임명 거부가 아니에요. 임명 보류인 거지. 그런데 민주당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회 선출 후보자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이고 임명을 안 할 권한이 없죠. 권한은 없는데 임명을 안 할 권한은 없는데 지금 당장 임명해야 할 의무도 없잖아요. 이거는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뭐 오늘 임명해도 되고 한 달 뒤에 임명해도 되고 뭐 100일 뒤에 임명해도 되고 그거는 그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유사한 케이스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 저기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방통위원으로 최민희 그 국회의원이 지금 최민희 방통 그 상임위원장이 방통위원으로 선출됐어요 국회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됩니다. 임명 안 했어요. 왜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금같이 뭐 이렇게 뭐 탄핵도 안 하고 뭐 가만히 있더니 왜 지금 헌법재판관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에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저는 사실은 조금 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이 이해할 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여야 관련해 가지고 법리 해석 정치적 견해 다르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 여야 합의에 따라서 추천하고 인사청문든 절차가 진행됐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합의가 안 돼 있으니까 빨리 합의를 해 오세요. 그럼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권한 대행이지만 3분 임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명하면은 지금 여야 간에 정치적인 대립이 있으니까 제 입장도 좀 고려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못 참아 가지고 어떻게 한다? 탄핵 소추를 갖다가 한다. 근데 사실 제일 웃긴 건요. 뭐가 제일 웃긴 거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명이 비어 있어요. 그 3명이 비어 있는데 언제부터 비어 있습니까? 12월 17일부터 비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11월 17일부터 비워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부터 비워져 있느냐? 10월 17일부터 비워져 있는 거예요. 코코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10월 17일부터 헌법재판소를 식물재판소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난 2달도 더 넘게 2달 반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를 식물재판소로 만들어 놓고 왜 지금에 와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어제 선출된 사람을 오늘 임명 안 했다고 왜 어제부터 막 난리를 갖다가 피우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했으니까 탄핵 소추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저는 의식 세계가 너무 고차원적이어가지고 저같이 3차원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헌법재판관님들 10월 17일 날 그때 임기 끝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고 헌법재판소법에는요 빨리빨리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10월 17일에도 임명 안 하고 한 달 뒤인 11월 17일에도 임명 안 하고 또 한 달 뒤인 12월 17일에도 임명 안 하다가 어쨌든 12월 3일, 12월 14일 이후부터 막 그냥 발동이 걸린 것처럼 막 뭐가 마려운 강아지처럼 그냥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아예 그냥 헤헤거리면서 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는 저 그 탄핵 소추 사유에 권한대행 직무 관련된 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200석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저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누가 봐도 위법적인 탄핵소추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 탄핵 뭐랑 똑같냐면요. 대통령 보고 비상계엄 위법하게 했다며 저도 그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상사태가 아니니까 전시 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냐? 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해제하라고 국회가 요구하니까 불과 뭐 2시간 반인가 뭐 몇 분 만에 그냥 뒷머리 글쩍글쩍 거리면서 아이씨 나는 비상사태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그러면서 계엄을 갖다가 해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뭐랑 똑같냐면요. 지금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탄핵한 거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 사유가 있었다라고 해서 탄핵소추를 한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이나 민주당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한덕수 이런 사람들을 탄핵소추한 것이나 저는 그 50보 100보 아닌가 그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하니까 해제한 거고 그 다음에 누구야 이상민 장관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저기 민주당에서 탄핵소추했잖아요. 탄핵소추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기각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도 직무 정지해서 풀려난 거고 구조적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것저것 뭐 대통령 비난할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뭐 200석이니 뭐 170 몇 석이 범야권이 뭐 190 몇 석이고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고 그러니까 막 그러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을 때 역사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흑역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공도 있지만 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과에 대해서 비판받는 것처럼 역사가 지금 2024년에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를 대표는 이재명 대표인 거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무너무 저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역사책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승만 대통령 뭐 4.4.5입 개헌하고 그 다음에 뭐 4.19, 5.16 있고 그 다음 또 소설책 보면 그 당시 이렇게 막 생동감 있게 막 그려지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제가 이 나이 먹고 지금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저질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 한 뭐 170, 180 몇 석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뭐 개혁신당 같은 데서는 반대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 이상한 사람이다. 탄핵소추 사유 하나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나? 하나라도 있으면은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과연 소추 사유가 저기에 하나라도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탈표가 있을까? 그다음에 개혁신당에서는 그래도 개혁신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인데 조국혁신당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그 더 마이너한 정당들 몇 개 있죠. 뭐 기본소득당도 있고 뭐 사회민주당도 있나 뭐 어쨌든 그런 데는 찬성하겠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90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1차적으로 중요한 사람은 우원식 국회의장이에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통과됐습니다라고 땅땅땅 두드리는 순간 한덕수 총리는 일단은 잠정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지가 되었다
라고 민주당에서는 우길 거고요. 그때 이제 한덕수 그 권한대행의 처신이 중요한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다 나는 총리직은 그래 뭐 정지됐다라고 쳐도 대통령 권한대행 나 그냥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그 누구 말이 맞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받아들이는데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C12B를 가리겠다. 그러면 또 뭐 헌법재판소로 뭐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 복잡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잠정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되느냐. 최상목 그 부총리가 그 되는 거예요.